예, 금융위원장님하고 금감원장님 같이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전자금융업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최근에 선불업자가 충전하고 있는 2조 규모나돼요. 20년에 9월에 보면 자료를 보시면 거의 뭐 충전금이 2조나 되는. 예,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 독일의 와이어 카드라고 예, 부도가 났죠. 예, 이게 보면 분식회계가 네. 됐던 겁니다. 그 고객도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금융위하고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보면 간편송금 제공업자나 했을 때 신탁으로 하든지 국채로 운영을 하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습니다. 고객 보호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근데 실제 보면 제가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봤을 때 신탁도 안 하고 보험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했던 회사들이 지금 많이 있죠. 티머니, 이베이 코리아, 쿠팡페이. 쿠팡 그렇게 유명하지만 쿠팡의 경우에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캐시플로 좋은 거는 매입 채무하고 그 차이해 가지고 캐시플로만 좋은 건 나와 있는데, 계속 적자인 상태로 갔을 때 이게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고객 피해는 엄청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 보면 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회사에서 매입 대사를 하고 이게 비는지 안 비는지 체크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했습니다. 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안 되면 온라인 매매하는 쪽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전자금융법, 전자상거래법 이렇게 하면 반드시 구분 계리, 에스코로로 해둬야 되고, 그게 고객한테 명확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참고로 작년 네.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예. 현재 한 3분의 2 정도 준수 확인을 저희가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좀 더 이 부분은 네.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특례 상장.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쿠팡도 뭐 미국에 가는 부분, 그리고 금융위도 특례 상장이나 적자 상장, 자산 총액, 시가총액 기준으로 적자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특례 상장의 경우는 바이오 기업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감 때도 지적했듯이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시젠, 작년에 코로나 진단 키트로 해가지고 히트를 친 회사입니다. 거기도 보면 문제가 많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시젠 같은 경우도 그 분식회계 이슈가 나왔고요. 최근에 또 HB 이런 회사 자체도 보면 임상 결과 3상을 가지도 않았는데 로드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금감원 조사에서 자조단에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자, 우리가 평가하기가 되게 힘들죠. 이런 특례 상장 회사들은 기술적인 거. 근데 상장을 할 때는 복수의 평가 기관에 의해서 기술이 뭐다라는 걸 해줍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재무제표 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상장 후에도 6개월이나 1년마다 복수의 평가 기관에 의해 가지고 그게 평가된 걸 공시할 수 있게, 이게 소비자 보호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해줘야지만 앞으로 특례 상장, 적자 상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를 줬을 때 그게 소비자 피해로 오지 않게 하려면 이런 제도적 보완, 리스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걸 회장님하고 같이 잠시 제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공산업 재편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절차를 적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은행이나 몇 군데 자료를 보면 이 6월 말 또는 7월 달에 기업 결합 심사가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공정위에서 확인했던 바로는
경제성 분석 자체가 지금 프로젝트 용역이 나가 있는데 5월 말입니다. 6월까지 시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걸 느끼고 있고요. 또한 저는 이 항공산업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독점이 형성될 때 시너지가 있고 효율성 분석을 통해서 국민적 효과가 있으면 해줄 예외 조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국토부와 산업은행에도 그렇고 보면 기업의 뭐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건데 노선이라든지 슬롯 배정이라든지 이거 국토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거든요. 제가 산업은행에도 그걸 요청을 했었습니다. 수익이 어떻게 나는 근거가 국토부하고 협의가 됐었냐. 국토부에서는 별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숫자의 근거가 뭘까? 두 번째로는 시너지의 가장 큰 것은 엔진 정비를 말씀을 하십니다. PMO, MRO 계약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엔진 정비를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고 할 때 아시아나는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대한항공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실사를 했냐? 실사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 CEO가 저희 방에 왔을 때, 그 운용 리스 계약과 이런 계약이 기간이 언제까지고, 그걸 다른 데로 스위치했을 때 생기는 페널티가 있는지 그 계약서를 확인을 했냐 했을 때 확인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정위가 자료 보완 요구라든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오히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해주셔야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공정위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항공산업 분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은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에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도 이렇게 아침에 체크를 해보니까 목표하는 거하고 현실하고 조금 차이 나는 거를 발견해서 처음에는 금년 상반기에다가 연내로 조금 이제 바뀌고 있는데 이 공정위 심사할 때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잘 하고요. 특례상장제도에서 아까 말한 대로 뭐 6개월이나 몇 년 지난 뒤에 하는 부분이 이제 기업 부담이라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어느 게 더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선불 충전금은 이제 저희가 가이드라인 자체도 없었는데 이제 그런 현상을 깨달고 법을 제정을 해서 이제 하면 좋은데 법이 지금 오늘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법 통과 전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좀 하라고 유도를 했던 건데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법을 통과시켜서 법적 강제 수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도와주셔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권은희 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그런 것 부분과 이제 하나는 선불 충전금을 맡겼는데 이게 잘 유용할지 걱정 2조 원이 되는 돈이 유용할지 되는 것은 이제 외부에 위탁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내가 축의금을 내 친구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게 그 안에서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대로 간 건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을 통할 때는 은행이 결정을 통해서 은행을 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명확히 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돈의 소스가 누군지를 발라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전자금융법에 두 가지 요소를 넣은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시 남구갑의 우리 존경하는 박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